일본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국과는 추가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등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입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어선을 몰던 선장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정지 명령을 거부한 혐의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이후로 일본이 중국 어선을 억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3달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일본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 중국 어선을 납포해 갈등을 겪었던 만큼 이번 일이 현재 갈등에 파장을 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선 비교적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대신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 사이가 개선되는 기류를 고려해 행사 폐지를 주장해온 우리나라를 배려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내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달 미국 방문에 맞춰 한국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지통신은 회동 장소로 서울이나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そして大統領とともに日韓関係を前に進めながら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いう考えを新たにしました。 양국이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온 만큼 올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개헌을 위한 환경도 빠르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한일 관계는 순탄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확고한 여대야소 구조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총리.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가기 위해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을 고치고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国の理想の姿を物語るのは憲法です。この国の未来をしっかりと見据えながら憲法改正に向けた挑戦も進めてまいります。 빠르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이뤄질 환경을 만들고 타국의 침략에 대비해 방위력을 끌어올리겠다고도 했습니다. 戦略3文書を前倒しで改定し、安全保障政策を抜本的に強化します。自らの国を自らの手で守る。その覚悟なき国を誰も助けてくれはしません。 적극 재정을 내세운 이른바 사나에노믹스도 추진하는데 본 예산이 120조 엔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기념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향후 한일 관계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취임 전 다카이치 총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중앙정부 인사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만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일본이 한국까지 자극하는 건 피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에 셔틀 외교를 통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화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국내 방문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방문 시 머물 공간으로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중의원 선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머지않은 시일에 셔틀 외교로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답방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을 축하하는 글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올렸습니다. 지난달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새로운 60년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고 평가한 데 이어 앞으로도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 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답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승으로 강력한 국내 지지를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강한 일본을 향해 더욱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그동안 다져온 실용주의적 협력 노선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역사나 독도 등 민감 현안보다는 반도체 공급망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거의 공통의 컨센서스가 있고 야스쿠니라든지 이런 일본 국내적으로도 반발이 굉장히 큰 그 이슈들을 들고 오는 것 자체가 가까스로 자기들한테 포용했던 이 세력들이 다시 이탈하게 되는. 다만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과 방위비 증액을 본격화하면서 양안 문제 등 중일 관계가 더욱 격화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일 밀착을 통해 미국 중심 동북아 안보 블록에서 일본이 지역 안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비 증강이라든지 또는 이제 방위 산문서 개정이라든지 스파이 방지법 또는 국가안보국 설치라든지 이런 상당히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역시 조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동북아 정세.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유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석 달 만에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띄운 일본 다카이치 총리. 높은 지지율과 팬덤급 인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 수적 우세를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인 정권 기반 위에서 강한 일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개헌론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는데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를 고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자 합니다. 무력 공격 시 내각의 입법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주요 개헌 구상으로 거론됩니다. 중의원과 달리 상원인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라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순 없지만 관련 논의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또 3대 안보문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시로 삼아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반입 금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걸로 알려졌고 더 강경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핵 공유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일본이 태평양 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상황.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치사 발언 이후 대립 관계인 중국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일 협력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게 중론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 대수술에 대한 경계심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금요일 일본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회담했습니다. 회담 당일 우리 공군 수송기가 엔진 결함으로 일본 공군 기지에 비상 착륙해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국방 교류가 본격 재개됐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처음 일본을 찾은 안 장관은 요코스카에 있는 해상자위대 총관부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색구조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한반도 근해에서 선박 조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출동해 함께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연합훈련입니다. 1999년 시작돼 경련으로 실시돼 오다 2017년 훈련 이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또 국방장관 회담을 매년 실시하고 국방당국 간 의사소통과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라든지 정보 교류라든지 그런 국방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틀 전에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중간 기착해 급유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일본은 작년 11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던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를 약속했다가 급유 대상 항공기 중 한 대가 독도 인근에서 통상훈련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이뤄진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의 통화를 계기로 블랙이글스 일본 경유가 재추진됐습니다. 특히 국방장관 회담 당일에는 사우디로 가던 우리 공군 수송기가 엔진 결함으로 나하 기지에 비상 착륙해 정비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 일본 항공자위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 교류 협력이 본격적으로 재가동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